안녕하세요. 건담올리가인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일부를 선별해서 답변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또 많은 질문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도 용어 하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용어는 꽤 많이 좀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클럽 G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일본의 프리미엄 반다이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도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프리미엄 반다이라고 해갖고 이제 각종 한정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판매하는 이제 샵이라 그래야 될까요? 판매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요거 LG G3 지금 예약에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하비 온라인 샵이라는 이름으로 한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의 일부를 원래는 이제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예약을 받았었죠. 이제 반다이몰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보니까 이제 계속 다 바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하비 온라인 샵이라는 이름으로 발매하고 있는 한정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브랜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용어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들 하나하나 일부 선별한 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유튜브의 로봇 리뷰님의 질문인데, 퀸만사의 파일럿이 누구냐, 그리고 퀸만사의 판넬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퀸만사, 이렇게 생겨먹으네죠. 퀸만사는 일단 애니메이션 기능사 건담 더블제타에서 풀2와 그래미토토가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알려져 있는 파일럿은 요 둘이고요. 최근에 이제 기동사 건담 사이드 스토리즈 미싱 링크에서 또 한 명의 이제 파일럿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이름이 안네로제 로젠하임. 탑승 기체는 이제 전용기로서 붉은색으로 된 이 전용 퀸만사에 탑승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 기체를 이제 처음에 더블제타에서 대파가 된 기체를 회수를 해서 다시 만든 기체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전용으로 맞춰서 약간 색깔과 도장이 좀 바뀌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이코멜을 가동시키기 위한 이 파일럿 안네로제의 뉴타입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판넬의 개수라든지 기체 가동 시간에 리미터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능력치로서는 풀2가 탑승했을 때보다 좀 전투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 기체가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은 풀2와 그래미토토랑 안네로제까지 총 3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넬의 개수는 스펙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큐베리 시리즈가 장착했던 것과 동용의 판넬을 바인더에 3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넬 개수는 30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유튜브의 홍경희님이 지금 버니어와 스러스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참 용어가 좀 약간 혼동이 좀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저도 좀 이것 때문에 요번에 좀 명확하게 알아보자고 좀 여러가지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좀 웃기는 게, 일단 스러스터라는 명칭은 정식적으로 있습니다. 스러스터라고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프리덤 매뉴얼인데, 여기에 38번, 39번에 보면 레그 스러스터, 레그 부스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러스터라는 명칭이 존재를 하죠. 스러스터는 이제 자세 제어를 위해서 곳곳에 장치가 된 추진력 발생 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곳에서 써먹는 용어인데, 버니어라는 단어를 열심히 뒤져봤는데 정확히 버니어라는 딱 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가장 유사한 거라고 해봐야 버니어 로켓 라는 명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건담 쪽에서는 버니어라는 명칭도 무분별하게 많이 써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차별점을 둔다고 한다면, 버니어는 이제 추진을 위한
로켓 엔진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스러스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세 제어를 위한 분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저기 혼합해서 써요. 예, 명칭만 따지고 본다면 이제 스러스터는 자세 제어용만 사용이 되는 거고 버니어는 이제 추진력으로 쓰이는 것인데 뭐 자세 제어용 버니어라는 명칭도 쓰는 걸 보면은 솔직히 무분별하게 쓰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니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원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버니어라는 또 명칭을 쓰는 것 같고요. 저도 이걸 명확하게 딱 선을 긋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딱 개념이 잡혀있지 않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그냥 둘 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유튜브에 김대웅님의 질문 엑시 R3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엑시 R3는 일단 건담 더불어 외전인 더불어 V 전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화로 된 것은 프라모델은 없고요. 프라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프라모델은 나온 게 없고 프라모델은 R2까지만 존재하고 모형화로 된 것은 메탈비드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라이플까지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있는 게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저 유튜브에 제가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략을 하더라고요. 질문인데 빌드파이터즈 트라이의 버닝 건담이 자체적으로 입자를 생산하는데 입자를 꼭 생산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입자 생산을 많이 할수록 기체 성능이 향상되느냐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일단 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 입자를 생산한다는 말 일단 건프라 매뉴얼, 지금 해당 매뉴얼인데 매뉴얼에 어디 곳을 뒤져 보더라도 입자를 생산한다는 명칭 내용은 없습니다. 매뉴얼 샅샅이 뒤져봐도 설정 내용 가로는 단계에서 전혀 없고요. 이것의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베이드 스트라이크 쪽을 뒤져봐도 일단 입자 생산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입자 방출량이 많다라는 거는 극 중에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더 모아서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하자 그런다면 일단 입자를 생산하는 게 아닌 이쪽 세계관에서는 건프라 배틀을 위해서 프라프스키 입자를 사용을 하죠. 그게 이제 플라스틱에 적용을 해서 실제 기체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이쪽 세계관의 기본 설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따지고 보고 그리고 이오리세이가 했었던 IG 시스템, 이것의 원리는 프라프스키 입자를 기체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부 프레임까지 침투시켜서 기체를 제어하고 출력을 극한으로 높인다라는 게 IG 시스템이었죠. 요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입자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배틀에서 사용되는 이 프라프스키 입자를 잘 비축을 한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생산을 하는 게 아닌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럼 입자를 많이 저장할수록 기체 성능이 향상이 되느냐?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프스키 입자가 있어야지 이 건프라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그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이라 볼 수 있는 입자를 많이 비축한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조사하고 판단한 내용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딘가에 공식 자료로서 나온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 질문. 요게 분량이 좀 많아서 다른 질문들이 조금 좀 잘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저희 사이트에 이제 서울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의 질문입니다. 건담 에이지 외전인 추억의 시드에서 아셈이 우주 해적이 되는 과정과 다크하운드의 제조에 관해서 질문하셨고요. 그리고 플리트편에서 잠깐 나오고 아셈 때부터 자취를 감춘 라가는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한정판 클럽지로 발매가 됐었죠. MG 에이지 1, F2 여기 박스 아트에 라간이 있는 이유
예,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일단 아셈이 우주의 적이 되는 경위와 그리고 이제 다크하운드 제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다뤄볼 건데요. 예, 외전이 이제 추억의 시드. 이제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예전에 이제 작중 이미지들을 좀 구하고 싶었는데 막상 찾으니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파괴된 표류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대를 인수했던 아셈은 이제 적대 세력이었던 우주 세력의 소색 우주해적 BCDN에 소속했던 위빅. 잠깐 위빅의 어떻게 생긴 인물이냐면 사파로 이렇게 나와 생긴 인물입니다. 위빅을 보고 그 함선 파괴의 주범으로서 의심을 하고 이제 전투에 들어갑니다. 이때 표류선 내부에 숨어 있었던 시드가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또 대원들을 습격을 하게 되죠. 의도치 않게 이제 이 시드 때문에 아셈은 이제 위빅과 함께 항복을 하게 되고 얼마간의 신랑이 끝에 완전히 의심을 거두고 위빅과 공동 전선을 펼쳐서 시드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위빅과 이제 여기서 또 레우나라는 또 여성이 한 명 또 등장하는데, 이 레우나는 이제 아셈이 만들어낸 저울의 기회를 통해서 시드의 격파에 성공을 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G 사이포스와 건담 AG2가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위빅과 레우나, 아셈이 행방불명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연방군 제7우주 함대가 아셈을 구조하기 위해서 수색대를 출동시켰지만 건담의 파편만 발견을 하고요. 동체에 콕피트가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셈 부대의 이제 전멸을 보고를 하게 되고 수색대는 완전히 온전하게 남아있던 AG 시스템과 AG 디바이스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 AG2의 각종 파츠들은 남겨놓은 채로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전장에 도착했던 BCD-형 구조대는 이제 위빅과 레오나의 수색에 나서지만 실패를 하고요. 연방군 수색대가 방치하고 간 건담의 잔해를 발견을 해서 이것을 수거하고 모선이 바로노크로 귀환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제7우주함대와 또 전투가 벌어지지만 또 갑자기 나타난 베이건 대군의 습격으로 두 세력이 협력을 해서 베이건하고 맞서게 되고 이때 지휘관이었던 아담스는 자신을 도와준 BCD연의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철수를 또 명령합니다. 여기서 조금 내용을 덧붙이자면은 원래는 이제 BCD연과 연방군이 싸우고 있는데 베이건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BCD연은 막말로 그냥 땡까고 무시하고 자신이 도주할 수 있었지만 연합군과 손을 잡고 베이건을 먼저 치는데 협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참작을 해주고 풀어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개월 뒤에 수거한 건담의 잔해를 가지고 개수를 해서 다크하운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마도나 공방, 에이지 본편에서 그 유명한 마도나 공방에서 개수가 진행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셈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 폭발 현장에서 BCDN 구조대가 수거했던 게 건담의 잔해만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집니다. 우주 공간에 표류되지 않도록 건담의 흉부 장갑 속에 필사적으로 와이어에 매달려 있던 아셈이 중삼을 입은 채로 BCDN 엔진한테 발견돼서 치료를 받게 되고요. 잠깐 이 당시에 아셈의 외모는 이렇게 생겨먹었고, 어느정도 활동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된 아셈은 이제 그 당시 BCD연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앵그리조와 대면해서 그에게 폭발의 진상을 알려주고 목숨을 걸고 시드를 격파했던 위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남았다면서 위빅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아셈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앵그리조는 갑자기 아셈에게 BCD연에 입단해서 다크하운드의 파일럿이 될 것을 제의를 하고요. 중병을 앓고 있어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고 이제 그를 설득을 합니다. 앵그리조의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아내랑 갓 태어난 아들이 남아있는 아셈한테는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크하운드를 탈취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앵그리조는 이제 엑사DB의 정보까지 아셈한테 털어놓으면서 그를 만료를 합니다. 엑사DB가 연방과 베이건 둘 중 어느 한쪽의 손에 들어가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파멸, 그리고 어마어마한 희생이 비록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의 손에도 엑사DB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께 싸우자는 앵그리조 말에 아셈이 이제 동료를 하지만 결국 이제 은퇴까지 불사하며 싸움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자신의 각오를 또 되새겨서 탈출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결국 탈출을 결심을 해요. 그 순간 또 베이건의 습격이 시작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수적으로 열세였던 BCD연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고민 끝에 결국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다잡은 아셈은 다크하운드로 출격을 해서 순식간에 베이건을 격퇴하게 되고 이후 정식으로 BCD연의 일원이 됩니다. 이후 이제 앵그리조가 죽고 나서 이제 함장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기에서 우주 해적 캡틴 날씨가 돼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이 추억의 시드 이 외전에서 다뤄지게 되죠. 총 3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와 있습니다. 원서는 아마 인터넷 내용 서점을 통하시면 아마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원서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저게 정발되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질문 답변이 쭉 드렸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라간에 관한 내용들. 플래티편에서 잠깐 나오고 아센테 자치를 간 라간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 행적이라고 좀 살펴보면은 참고로 소설판에서 등장했던 라간의 모습이고요. 소설판 기준으로 1부에서 이제 놀아본 게 후 상사가 된 울프를 이제 피곤한 상사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집단의 유지를 위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을 합니다. 울프한테는 이제 친구로서 인정을 받고, 울프는 자신이 알파, 라간은 무리를 유지하는 베타라고 이런 칭호를 받는다고 하고요. 애니메이션 본편과 달리 이제 잔존했던 아린스톤 기지에서 제노아스 부대를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이제 플리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을 때 아담 스티넬과 함께 우주방면에서 활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외전 만화 추억의 시드 쪽에서는 소령으로 승진, 65세가 되고 또한 현역 때의 놀라운 솜씨 파일럿으로 제노아스2에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참 나이 먹고 대단하네요. 소설판 제2부에서는 이제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셈 그리고 알리사맥스도 그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또 아셈의 동경의 에이스 파일럿으로 울프와 함께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셈을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콤플렉스 덩어리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제대로 딱 찔러봤네. 그리고 울프가 죽은 이후에는 전선에 복귀하고 그 메델잔트 부대와 교전을 했고요. 또 전투에서 1부와 2부 사이에 결혼을 했고 아내는 이미 죽었고요. 딸은 시집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후의 행적은 요 정도로 쭉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이제 한정판 에이지 1호기 에이지 1 2호기 박스아트에 라간 얼굴이 들어가 있었죠. 언노운 솔저 해갖고 시리즈로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냐, 기종사 건담 에이지 언노운 솔저의 이제 자켓 시스템의 시험용으로 복제를 한 건담 에이지 1 2호기를 그가 수령을 받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플리트 하스노의 이제 에이지 1 플랫과 함께 출격을 했는데 베이건의 포격에 의해서 기체가 대파당한 모양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에이지 1 2호기가 대파당한 뒤에는 다시 제노아스 2로 다시 전투를 펼쳤다고 합니다. 엄연히 이제 이렇게 자신이 수령해서 싸웠던 기체인 만큼 이렇게 또 파일럿 얼굴로서 이렇게 또 등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주요 질문들, 여러분들 질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참, 한꺼번에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생각보다 조금 말을 좀 빨리 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양이 좀 약간 부담돼서 말을 좀 빨리 한 거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김에 약간의 좀 더 몇 가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건담 중 가장 대표적인 건담이 무엇일까요? 하는 유호기님, 당연히 퍼스트 건담이죠. 가장 처음 나온 건담이고 모든 건담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게 퍼스트 건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세븐 소드지는 이노베이터가 제작을 했는데 맞냐고 하시는 함수한의 질문은, 더불어 관련 모든 장비는 이안 바스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세븐 소드지도 이안 바스티가 만든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한번 또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함수한님의 퀀텀 풀세이버 타입이 이노베이터 전용 모비슈트가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다룰 수 있는 걸로 따진다면 이제 세츠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영문권 사이트에서 이 기체 타입에 엄연히 이제 이노베이터 전용 기체라고 써있긴 합니다.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황당했던
예, 김성강님이신 것 같아요, 이름이. 예, 여기 좀 약간 이렇게 거꾸로 나오기도 하는데, 예, 마술을 하고 계시는데, 마술을 할까요? 건프라를 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 예, 마술로 돈을 벌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취미생활로 업무 쪽이나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거는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마술하세요, 건프라를 하세요,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군요. 짜짜짜짜. 아, 그리고 바쿠헤드 이거 나중에 보니까 아스트레아 R에서 다시 되찾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저번주에 말씀드릴 때는 그 부분을 잊어먹어갖고 말씀 안 드렸는데, 다시 되찾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올렉에서 SD 건담 지제네레이션 오버월드 할 예정이 있나요? 라고 지금 당장은 없고요. 나중에라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못할 가능성이 가장 더 높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 정도로 또 추가적으로 약간 답변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모시던 모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또 질문 모아서 또 선별을 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